사기친다고 했거든요. KF-21 만드는 것 예. 자체가 사기다. 예, 한 전투기 48대를 100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희한합니다. 이 정도의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지금 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드디어 일회용에서 벗어났다. 중동시장 진출의 제일 큰 방해물은 사실 지금 이 시장은 역사상 아무런 사례가 없어요. 큰 돈 벌려면 시장과 같은 곳을 봐야 돼요. 여기서 대열에서 이탈하는 순간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도체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벌 기회가 겁나 남았다라는 거죠.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자, 김민석 기자랑 이번에는 이제 KF-21 약간 좀 다른 맥락의 기사들도 한번 볼게요. ADD 이게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죠. 국방과학연구소랑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장수명 제트 엔진 KTF-5500 조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제트 엔진 아니고 수명이 길게 쓸 수 있는 제트 엔진이라는 거예요. 일회용이 아닌 걸로는 처음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실험용 뭐 이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트라는 게 막 열기 뿜어내고 안에 팬들이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서 폭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수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요 엔진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만든 모든 제트 엔진은 이거 상상도네. 여기 상상도인데 상상도가 아닙니다. 오. 왜 상상도가 아니냐면 예. 사실 이거 취재를 했을 때 이 엔진에 대한 사진과 디자인을 다 입수를 했는데 예. 그 업체라든가 관계자분들이 이제 보안 이슈나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셔가지고 예. 최대한 CG에 가깝게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복제는 할 수 없게 제가 이미지를 튜닝한 겁니다. 이거 참 김민석 기자님이 쓴 거죠? 예, 맞습니다. 맞아. 아니 근데 이게 예. 엔진 모양이 예. 어디 방산 전시회 가면 예. 목업으로도 나와 있잖아요. 그 완성된 거랑 약간 다르게 있고 사실은 이 엔진 기술 중에서 그 여기 보면 동그란 펜이 있고 중간에 뭐 이상이 붙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분석이 대상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것들. 제가 사실은 실제 사진이 있는데 네. 그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이런 그 복제 생산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AI로 생산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거 실제 사진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죠. 예, 그렇게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AI로 생성한 거는 AI로 생성해도 이렇게 표시하고 출처도 표시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방산 쪽이 단독 보도되고 이럴 때 제 기사 욕심도 중요하지만 보안도 중요를 해가지고 이 형상이라든가 모양 같은 걸 정확하게 표시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거는 일부러 제가 AI를 사용해서 변조를 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장수명 제트 엔진을 네. 조립했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회용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만든 제트 엔진이 지금 현재 7종류 이상 있습니다. 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 엔진들이 전부 다 수명이 한 12시간 미티였어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야, 수명이 12시간밖에 안 되고 하루살이도 아니고? 그래서 전부 다 미사일에만 달아갑니다. 미사일 추진체로 한번 쏘고 그냥 끝나는 걸로 가요? 예. 그랬는데 요거는 2000시간 이상 연속 가동이 가능한 전제로 만들어져서 이 말의 뜻은 뭐냐? 대한민국이 드디어 사람이 탈 수 있는 군용기라든가 민간용 항공기에 들어갈 제트 엔진에 처음으로 만드는 게 성공했다.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터져도 사람이 안 죽는, 그리고 이제 일회용만 쓴 것만 했다가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무인기부터 먼저 시작하지만 이제 사람이 타는 전투기라든가 여객기에 갈 수 있는 엔진 기술을 초반으로 확보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소재가 있습니다. 요게 만드는데 거의 한 15년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재 개발에만 몇 년이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트기용 엔진 소재가 굉장히 만들기 어려워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그래야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아마 다음 달 아래는 실제로 작동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막 연소 시험도 이제 해보고 그 기존에 한화에어로에서도 막 연소 시험 하던 거 그거는 외국 기술로 가져와서 국내에서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건가요? 조립 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식 용어는 면허 생산이라 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IP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제작이라든가 수리, 그 다음에 운용하는 데 대해서 모든 통제를 원제작사한테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KTF-5500은 처음부터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개발됐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에서 국내 기술이 들어가고 국내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독자 모델 이제 조립을 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또 좋은 소식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 이것도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는 기사입니다. KF-21 시장 진입이 늦었다. 이미 전투기 시장 이거 뭐 한 4.5세대 예, 포화 상태인데 인제 너네 만들어서 뭐 할래라고 이거 아마 외국에서 예, 쓴 거를 인용 보도한 걸 거예요. 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 예.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예, 예. 경쟁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에비에이션 위크 전문 분야가 시장 분석 분야입니다. 그 전투기라든가 항공기를 만들 때 몇 대 팔릴지 예측하는 리포트를 제작사한테 제공해주고 사업 실행에 좀 결정하는 거를 저희가 결정에 좀 참고할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 나름대로 자신 있는데 사실 KF-22 처음 시작될 때 저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프랑스 전투기가 다 먹고 있는데 한국이 만들어봤자 살 나라가 아무도 없다. 근데 정작 현실은 그 나라들이 비행기를 팔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가 그나마 좀 다행이라서 프랑스가 최근 10년 동안 300대 이상의 라팔 전투기 수주를 받아서 이게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미국이 생각보다는 그 전투기 수출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양극화된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그러니까 특히 록히드 마틴이라고 하는 아직도 이제 전 세계 1위 방산업체는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초반에는 한 1,500억 됐다가 지금 2,000억 원이 넘어갑니다. 거의 2,500억에서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3,0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 거의 올라가는 속도가 렌 가격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가격. 예. 근데 이 비행기가 너무 비싸지니까 점점 안 팔리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1년에 한 100대 정도 팔리니까 이게 제일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남는 수요가 거의 1년에 한 2, 300대 추가 수요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남는 수요를 미국이 담당하지 못합니다. 왜냐? 미국은 지금 현재 수출할 수 있는 전투기가 F-35랑 그 다음에 F-16이 있는데 F-16은 또 쌉니다. 이게 KF-21보다 싸가지고 한 7,500만 달러에서 1억 달러 미만. 그래서 이제 하나로 이제 1,000억에서 이제 1,200억 이 정도를 하는데 이거는 싸니까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요. 이게 쌀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한 50년 넘게 생산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아주 지금 평가가 좋고 지금도 이제 잘 쓰일 수 있는 거라서 주문이 밀려드는데 록히드 마틴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걸 많이 팔면 팔수록 비싼 F-35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라인이 형편없이 작고 주문을 받아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F-16 하나 받으려면 엄청 기다려야 된다고. 7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그래도 못 받은 게 있고 이렇다 보니까 유일한 대안은 유럽제밖에 없어서 라팔이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라든가 아니면 인도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좀 팔려가지고 재미를 봤는데 라팔은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라팔은 팔긴 파는데 가격 상승분은 똑같으니까 이게 그 F-35보다 가격은 비슷하거나 비싼데 성능은 F-35보다 떨어진다는 불만도 많아요, 사용자들이. 그 관점에서 F-35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격에서 확실히 예산이 좀 줄일 수 있고 미국산보다 운용 유지비가 훨씬 저렴한 수요가 나오는 게 이 KF-21 수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산하 국방경제연구관리센터 뭐 벤스 네이트 센터장이 KF-21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네. 영국의 사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인용 보도한 것도 홍콩이죠.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사실 중국 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경제 쪽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영국과 중국이 둘 다 KF-21에 배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네. 이렇게 말하면 뭐 또 국뽕장사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KF-21의 그 수출이 굉장히 좀 위협적이에요. 중국은 사실 전투기 수출에 대해서 많이 덤핑도 하려고 하고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서 사활을 겁니다. 네. 전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전투기를 산다는 거는 그 전투기 수입국과 수출국이 사실 동맹에 준하는 관계가 아니면 힘들거든요. 네. 이 관점에서 중동 시장 진출의 제일 큰 방해물은 사실 KF-21이다. 중국은 사실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에 중국산 전투기 많이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 파키스탄과 중국과 좀 특수 관계라서 파키스탄과 협조를 해가지고 중동 마케팅을 하는데 한국산 전투기는 중국한테 의존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미국한테도 자유롭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의 경쟁자라 된다고 생각하고 영국은 또 어떤 사정이 있느냐? 사실은 이제 제 처음 직장 에비에이션 위크 처음 시작할 때 사수님이 영국 사람이었어요. 지금 호주로 이주를 했는데 네. 그 2013년에 제가 KF-22 기사를 썼는데 사기친다고 했거든요.
KF-21 만드는 것 예. 자체가 사기다. 예, 그거는 그냥 개발비 타먹고 양산을 안 하려고 아. 그냥 적당히 이제 꾸며낸 프로젝트다. 어. 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추진해가지고 전투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를 믿지 않은 게 오래된 게 상식적이었거든요. 이게 나온 것 자체가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빨리 실용하고 나오니까 얘들 수출도 빨리 할 수 있겠다.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GCAP라고 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만듭니다. 이 전투기가 KF-21보다 확실히 좋긴 좋아요. 그 영국이랑 일본 기술력이 많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게 사우디에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하나에 3천억 원 이상. KF-21 가격 2배인데 KF-21은 이미 벌써 사우디아라비아랑 수출이라든가 공동개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먼저 만들고 먼저 내놓으면 성능이 좋아도 안 팔리게 되면 얘네들은 쫄쫄 긁어 죽습니다. 특히 무슨 일이 있었냐? 최근에 이게 매니아들한테만 좀 알려져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도 매니아 채널에서는 좀 알려졌는데 영국이 만들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GCAP 관련해서 영국 국방장관이 사임했어요. 개발비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요? 예,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해요, 차세대 전투기. 그래서 그걸 항의를 해가지고 내각의 국방부 장관이 사임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그래도 영국이 그래도 서버도 준치니까 만들기는 만들겠지만 원래 계획보다 일정도 늦어지고 일정이 늦어지면 점점 전투기 가격은 늦게 발매할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비싸지고, 경쟁력 떨어지고. F-16이라고 지금 계속 방금 말했던 그 가성비 좋다는 전투기가 1억 달러 정도의 지금 가성비가 좋다 했는데 그 처음 나왔을 때 단가는 1,500만 달러였습니다.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 한 40년 전부터 생산이 됐으니까. 근데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전투기 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영국 전문가가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를 홍콩신문에서 다룰 수밖에 없죠. KF-21이 위협적이다. 이런 맥락이 있고 저는 이게 진짜로 질투를 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되지만 선진국 입장에서 한국의 그 비용 효율적인 개발과 빠른 프로세스는 이제 그들이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항공우주 사업도 그렇지만 제조업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KF-21은 사기라고. 살 사람도 없는 전투기를 뭐하러 만들려고 하느냐. 그 누가 믿겠느냐, 누가 사가겠느냐 이거였는데 예. 우리는 현실로 이제 보여주고 있고 예. 그리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비롯해서 관심 갖는 나라들이 실제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수출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왜 인도네시아 얘기 안 나오나 아마 구독자분들도 하실 텐데 나옵니다. 물론 이게 한 달 전 네. 지금 기사긴 합니다만 또 이제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튀르키예 전투기인 칸 48개를 산다는 건지 샀다는 건지 이거의 백스토리는 뭐예요? 요것도 팩트 자체는 인도네시아랑 튀르키예 정부가 칸 전투기 48대를 100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조건이 희한합니다. 어떤 조건이 조건? 있냐? 예, 이거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전투기예요. 정확합니다.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전투기인데 네. 구매하는 거의 조건은 첫 번째 일단 개발이 완성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네. 지금 사진에 보이는 튀르키예 칸 전투기의 경우 미국에서 엔진을 쓰고 있는데 미국이 이게 수출 승인을 안 내줬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럼 시제기라도 나온 거예요? 이게 시제기인데 이게 2024년부터 시제기를 비행시켰는데 지금 현재 3번 비행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네. 대였고 이제 한 대 더 만들고. 근데 이제 3번 떴어요. 네. 근데 많이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해요. 왜 그러냐? 네. 튀르키예랑 미국 관계 조금 현재 안 좋은 지 몇 년 됐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쿠데타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네. 그래서 튀르키예는 이 전투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옛날에 F-16을 수입한 적이 있어요. 네. 튀르키예가 F-16이 좀 많은데 멀쩡한 F-16을 뜯어가지고 거기서 엔진을 빼내온 다음에 여기다 장착했습니다. 이건 쌍발인데요? F-16은 예, 그래서 단발이잖아요. F-16 2대를 쓴 거죠. 저도 이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KF-21로 좀 착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좀 비슷하게 생기긴 해서 이거는 쌍발 엔진인데 F-16은 단발이고 그 2개를 양쪽에다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예, F-16 2대를 뜯어가지고 엔진을 그럼 판 원가가 거죠.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면 튀르키예도 이제 국산 엔진을 만들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TF 35,000이라고 하는 엔진을 만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계약 조건이
엔진까지 다 완성되면 이 48대를 사겠다. 그러니까 조건부. 네. 조건부의 조건부. 예. 그러면 이 48대 그 엔진까지 언제 완성되겠냐? 제가 튀르키예 언론이라든가 이런 게 봤어요. 내후년에 엔진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내후년부터 인도네시아가 48대의 칸을 사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후년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완전 생구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물론 네. 외국에서도 한국의 KF-21을 보고 저거 사기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튀르키 저거 쟤는 못 믿겠는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떤 근거에서요? 근거로 하면 대한민국과 이 같은 비슷한 전철을 밟기 때문에 한국을 레퍼런스 삼아서 한국 대비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칸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 방송에도 말했지만 대한민국 KF-21이 1600번 시험 비행할 동안에 지금까지 오직 3번 비행했었고 이런 식으로 기술력 축적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비행을 하고 데이터가 쌓여야지 많은데 엔진을 지금 3년 안에 만들겠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 비슷한 엔진을 우리가 첨단 엔진이라 해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정부가 이제 연합해가지고 만드는 엔진이 있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40년까지 3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 거라고 하는데 한국이 2040년까지 만들 수 있는 거를 튀르키예가 2018년까지 만드는 게 일단 말이 안 되고 한국이 만드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이제 파운드로 합니다. 그 아무래도 옛날 기술에 네. 있어서 인치 파운드가 비행기에 많이 써요. 22,000파운드라고 한 그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35,000파운드거든요. 이 정도의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지금 현재 러시아랑 미국밖에 없고 중국도 이 정도 엔진을 못 만들었어요. 아직 개발 중인 엔진 수준의 이용인데 튀르키예는 제가 앞서서 지금 한국이 12개 정도의 그 소형 제트 엔진을 만들다가 이제 처음으로 5,500파운드 국산 엔진 나왔다고 다뤘잖아요. 그 엔진도 지금 없어요. 그런 종류의 엔진도. 그러니까 그거네요. 그러면 인도네시아가 튀르키예 칸 사기로 뭔가 약속은 하는데 100m 선수한테 야 너 100m 선수도 아니에요. 그게 막 자고 일어난 애한테 100m 저 9초 안에 뛰면 내가 그거 살게 뭐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마라톤 지금부터 달려가지고 2시간에 안에 오면 결혼해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인도네시아가 칸 전투기를 살 의사는 있는 것 같은데 잘 되면 기적이 일어나면 인도 시기가 2040년 이후가 될 것이다. 하여튼 요거는 이제 그들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걸로. 예. 그리고 KF-21 비상이라 했는데 요거랑 전혀 이 구매 계약과 별도로 KF-21에 대해서 48대를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니까 초기 계획대로 지금 인도네시아랑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KF-21 시제기 인도 임박.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시제기를 인도네시아에 넘겨주는 게 임박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6월 11일에 나온 예, 맞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 예.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잠깐 정리를 하자면 KF-21을 개발할 때 인도네시아가 원래 2조 원 가까운 비용을 내기로 결정했는데 그 중에서 6천억 원으로 좀 개발비를 깎아달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깎아주면서 인도네시아가 원래는 지분 투자 방식으로 2조 원을 투자했으면 뭐 KF-21에 뭐 연료 탱크라든가 아니 생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좀 받고 네. 그 판매할 때 수익도 나누기로 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수익도 다시 줄였는데 그 시제기에 대해서 지금 인도 요청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시제기를 주는 대신에 그 준 만큼 우리가 기술이라든가 기술 이전에 해서 약속된 비용을 더 줄여서 주기로 결정한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인도네시아가 시제기를 주면 사람들이 우려하시는 게 뭐 시제기를 분해해가지고 이제 중국에다가 정보를 유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네. 자 앞서 맨 처음에 박시몽 박사님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게 기본적으로 현대전에서 멀쩡한 비행기 하나 분해해가지고 복제하고 이런 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그렇게 인도네시아의 군사적이나 이런 것 특성상 특정 나라랑 척을 지어서 싸우는 게 불가능하고 국이에요. 걔들은 이제 비동맹 국가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걔들은 냉전 시대에도 미국이랑 소련 둘 다랑 친하게 지내는 게 모토였습니다. 약간 중립과 비슷한 이 느낌으로 해서 제3세계라는 표현이 또 이렇게 나왔는데 특정 국가랑 원수가 될 만한 일을 인도네시아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뭐 가령 우리는 이럴 수 있죠. 우리는 아무래도 북한과 이제 대치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을 방해하거나 좀 북한한테 좀 악영향을 주기 위해서 북한과 친한 나라들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공격하잖아요. 자기랑 안 친한 나라들을. 근데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나라랑 다 친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전투기도 러시아제 싸다가 미국제 쓰고 뭐 이런 백화점식 구성을 하는 게 미움받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바꿀 수 없는 내용이고 오. 인도네시아가 그래서 시제기를 주면 어떻게 되냐? 시제기를 줘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뭐 복제 생산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KF21의 일부 부품을 지금 6천억 원 정도 이제 남아 있으니까 그 지분에 따라 가지고 일부 부품을 외주 생산하게 됩니다. 그 생산 기술을 키우게 되는 것이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KF21의 그 인도네시아 구매는 거의 확정적이다. 그래서 제가 그 카이에 높으신 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름쯤에는 확실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에서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할 때 네. 사긴 살 건데 예산 확보를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여기저기에 동시에 좀 발을 걸치고 있나 보네요. 네, 그게 그 국가의 정신입니다. 거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처럼 뭐 7사단 갔다가 12사단 갔다가 이런 게 절대 없습니다. 거기는 땅이 넓잖아요. 군대 체제가 군벌 체제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 있는 그 공군 비행대랑 수마트라섬에 있는 비행대랑 구성이라든가 내용이 전혀 달라요? 다릅니다. 예. 따로따로 운영합니다. 희한하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신 김민석 기자님이 골라와 주셨는데 네. 제목이 이게 물론 이제 영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이제 막 만든 전투기 그 첫 번째 구매 고객은 기술을 훔쳐간 걸로 지목이 되는 그 나라다? 뭐 이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야기죠, 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뭐 사가긴 사갈 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가긴 사갈 거고, 요게 대해서 오해랑 진실에 대해서 좀 설명할 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KF21을 구매 확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인도네시아가 맞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출이 그 제2, 제3의 구매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나 아니면 이제 몇몇 분들이 인도네시아 그 악플로 욕먹어도 인도네시아를 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얘 인터뷰를 해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사는 것이 거의 확정된 게 하나가 있고 그 마지막에 이 영어로 된 The partner is accused of the stealing the planes 이렇게 쓰는데 스틸이 아니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공동 개발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좀 오해를 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면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KF21에 대해서 기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어가지고 네네, 있었죠. 한 1년 이상 이제 조사를 하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결국 그 USB에서 뭔가 자료가 발견되었다라는 거를 사실 저도 말 못하고 제작사라든가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사업청도 정확하게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그 공개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빼낸다고 해가지고 뭐 뭔가 복제를 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든 게 아니었고 첫 번째로 네. 두 번째로 카이와 그리고 우리 방위사업청이 내부 규정을 어긴 건 있는데 그게 정보를 빼내가서 한 게 아니라 그 코로나 시절이라 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연구원들한테 뭐 줄 게 없어가지고 그 일도 좀 안 시킨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한 게 있는데 그걸 카이 사무실에 했으니까 그걸 밖에다 빼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그 만들고 있던 도면이라든가 자료들을 빼내간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었던 거죠. 아, 규정 위반. 예. 네. 그래서 마치 인도네시아가 무슨 파일 같은 게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뭐 북한에다 줬니 중국에 줬니 이렇게 하는 건 완전한 오해고 그게 대해서 외교적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적으로도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매국노들이 인도네시아에 몰래 돈 받고 이제 기술을 판다 이렇게 음모론으로 가시는데 대한민국 검찰이 뭐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시는 뭐 제가 뭐 유행어 좋아하십니다. 예, 네. 제가 뭐 영화대사. 그렇게 그 인도네시아 시리즈 치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가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팩트가 네. 인도네시아 진짜 잘못했으면 제가 그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미 해결이 된 상황이다. 그리고 제작사랑 그 다음에 한국 정부 방위사업청 모두 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인도네시아 언론인들한테 들은 바로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해외 합동훈련을 갈 때도 원래는 러시아산이라든가 미국산 전투기를 썼다가 이번에 T-50을 해외에다 보내가지고 인도네시아 대표 비행기로 보내다 이렇게 결정도 했고 그 인도네시아 실무자들의 이런 것들이 예산 확보가 지금 사실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좀 늦춰지고 있는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산 전투기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기사도 CNBC 이 외신인데 아니 근데 이 제목이 예.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인도네시아어예요. 난 이거 상부상조라고 읽었어요. 상부상조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그래서 여기서 상부상조 이게 왜 나오나 싶어가지고
네. 이 CNBC 인도네시아 이분이 사실은 제가 또 취재를 한번 했었는데 예. 그 인도네시아 전문 방산 컨설턴트라 가지고 제가 좀 그 이야기도 들어보는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그 KF21 사업에 대해서 좀 지지를 하신 분이에요. KF21 인도네시아랑 해야 된다. 그래서 상부상조라는 말을 배워가지고 인도네시아랑 한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거래니까 요 거래를 좀 계속 진행해야 된다. 요런 내용을 하신 거고. 영어로 상부상조. 그래서 밑에 번역기를 잠깐 내려보시면 그래서 한국말로 상부상조라고 한다라고 이제 멘트가 있을 거예요. 맞아, 모두 맞아. 조상신의 그 이렇게 이러한 이것 좀 협력을 보이네. 이러한 협력을 상부상조라고 한국에선 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모두 조상신을 기리는 정신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상부상조라고 부르고 인도네시아는 고톨령이라고 부른다. 이 하친 한국 보도를 하셔가지고 예, 제가 예.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 인도네시아 분들이 한국과 같이 안 하겠다, 한국 전투기 별로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약간 K-팝 문화 같은 겁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 혹시 K-팝 요새 그룹 좋아하시는 분 이런 게 있어요?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시면 안 돼. 특별히 그러면 특별히? 예, 요즘에 팬덤 문화 중에 해외 팬덤 문화가 그 약간 특이한 게 있어요. 좀 뭔가 변질되는. 네, 이게 코리아 부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는 K-팝을 좋아하지만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을 알면 알수록 한국이 학교 폭력도 심하고 경제 그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서 자살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한국 문화는 좋아하지만 이제 한국은 별로 안 좋아하는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문화를 좋아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가 일본 음악 좋아한다면 외놈이라 막 욕 듣고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의 미디어를 무분별하게 흡수하니까 최근에 그 참교육 드라마가 지금 네.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학교 폭력 제일 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과장돼서 또. 예.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데가 훨씬 많습니다. 아이고, 예. 미국은 뭐 맨날 총 쏘고 그러는데. 그래서 비슷한 내용으로 한국의 유튜브라든가 한국 KF21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이제 악플을 쓰시는 거예요. 니네들 너무 의심되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도 잘할 수 있어. 근데 현실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이런 강조한 걸 기사도 많이 쓰시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팬이 많은 만큼 또 안티도 많은 그렇죠. 거예요. 예. 팬과 안티가 같이 성장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티분들을 사랑하고 이제 댓글 많이 비판한 거 써주시면 댓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합니다. 김민석 기자님이 CNBC 인도네시아 기자님한테 상부상조라는 거를 가르쳐 드렸다라는 거를 또 인도네시아 기자님 그 기사로 쓰고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상부상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내용에 보면 이제 인도네시아랑 계약이 좀 더 이제 진지화되고 있다. 요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인도네시아는 아니고 인도 이야기예요. 네, 인도. 인도가 라팔 110억 대면 이거 많은 거 아닙니까? 예, 많습니다. 이게 한 20조 원 넘는 금액으로. 아니 그래서 인도가 라팔을 안 사고 KF21을 사야 좋은 건데 그래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기사예요.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제가 좀 비판하고 싶은 게 글로벌 이코노믹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도 안 하는데 왜 안 왔냐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도에 전투기 팔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방산업에서 지금 인도가 그래도 K방산 좀 좋아하긴 합니다. 네. K9 자주포 이 육상 부분에서 좀 팔고 있는데 우리가 잠수함도 인도에 제한을 안 하고 항공기도 일단 제한을 안 하거든요. 인도가 판매하는 조건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이게 판다고 해서 다 판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인도가 라팔 114대 도입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 이 협상을 12년간 했어요. 사다가 중간에 안 사겠다고 끊다가 나머지 물량을 딴 데에서 사겠다고 했다가 다시 프랑스로 되돌아온 게 지금 114대 라팔 도입 확정인 거예요. 그리고 요 과정에서도 프랑스도 요거는 이제 이게서부터는 이제 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 전투기가 작년에 인도랑 파키스탄이 싸울 때 저 라팔 전투기가 추락했어요. 그것도 격추당해가지고 중국산 전투기한테 격추당했거든요. 네네네네. 그 이후로 이거는 이제 팩트 확인 안 된 거지만 프랑스가 진짜 온갖 로비랑 세이즈를 해서 제발 라팔 주문 끊지 마라. 우리가 잘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거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 내부에서는 이 라팔 사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파키스탄과 숙적인데 파키스탄의 공중전에서 중국제 전투기한테 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인도에서는 이거 방산비리 아니야 이러는데 그게 뭐 밝혀질 수 있는 건 없고
인도네시아가 단순히 이제 뭐 도입이 오래 걸리고 깐깐한 거 문제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획득 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경쟁을 할 필요는 없다. 근데 프랑스도 요걸 팔아가지고 아마 그 스스로는 내 인도랑 거래하기 싫다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간 그 인도가 KF21 살 생각도 없고 우리가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들이 라파를 산다라고 해서 우리가 문제 생겼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예, 맞습니다. 김칫국 드링킹이었습니다. 예. 자, 이것도 이제 다시 나온 뉴스인데 이번에는 이제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뭐 전투기 도입 관련된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나 봐요. 예. F-35 대신에 KF-21 사는 거 아니냐. 요것도 김칫국 드링킹입니까? 뭡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 완전한 김칫국은 아닙니다. 이건 또 제가 캐나다 기사랑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은 아니라서 이제 김칫국을 반쯤 들어 마시는 건데 이 김치에 맛있는 고기 국물이 들어간 냉면 국물일 수도 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캐나다랑 미국 관계는 거의 최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린란드 뺏는 것처럼 캐나다 영토를 또 미국이 뺏으려고 하고 있어요.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막 이러고 예, 있죠. 그런 거 있어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캐나다는 미국과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원래 F-35에 대해서 이제 공동개발 파트너로 진입했고 캐나다의 공장들에서 F-35 부품을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치적인 인사 때문에 F-35를 구매하지 않겠다 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KF-21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아요. 않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야기되는 건 주로 스웨덴, 뭐 유럽산 전투기, 뭐 유로파이터라든가 스웨덴 그리펜 같은 것들을 대안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진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한국과 캐나다의 이미지가 정말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캐나다 잠수함 사업 때문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이제 최종 후보로 독일과 한국이 온다는 게 선정됐다는 게 캐나다에서 굉장한 임팩트를 줬습니다. 일단 최종 후보까지 갔다라는 것도. 예, 그게 한국에서 무기도 만들어 이렇게 모르는 분도 많았다가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알았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방위사업청이라든가 아니면 제작사인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이 마케팅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 관련 광고를 시내에다 쫙 깔아버리고 이 무기 광고를 이제 까는 것도 사실 전례가 없고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캐나다의 도산 안창호함이라는 우리 잠수함이 2달 동안 항해해가지고 거기 합동훈련하고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캐나다까지 갔잖아요. 네. 그리고 갈 때 캐나다 그 해군 승무원도 태워가지고 체험도 시키고 시승 행사. 네. 그렇게 잠수함 해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져서 얘네들 방산을 잘한다는데 뭐가 있냐는데 KF-21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작년부터 캐나다 공영 방송사 우리로 치면 그 KBS, K본부 같은 이런 방송사가 우리 KF-21 시승도 하고 취재도 이미 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업의 후보 기종으로 정식으로 올라간 건 아닌데 지금 현재 그 사업이 구체화가 안 됐을 때 후보 기종으로 분명히 올 것이고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지금 KF-21의 특징이 F-35의 경쟁자지만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공군도 F-35랑 KF-21을 같이 운용해서 예. 그래서 우리는 F-35를 판매하는 국가한테도 야 F-35가 너무 비싸니까 우리 한국처럼 섞어서 쓰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게 캐나다의 그 방위사업 입장 그러니까 미국이랑 갈등을 가지지만 100% 분리할 수 없는 우리나라랑 사실 비슷한 사정이죠. 우리나라는 뭐 자주국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결국엔 미국 동맹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랑 동병상련의 입장이기 때문에 KF-21이 F-35의 대안 혹은 보완제로서 캐나다군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맞아요. 다만 요거는 아마 2028년쯤은 돼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사업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F-35랑 같이 쓰듯이 너희도 가성비로 한번 같이 섞어서 써봐라. 미국에 주는 돈이 아까우면 F-35 뭐 20대 살 거 10대만 사고 남는 돈으로 KF-21을 한 20대 사라.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위산업도 수출이라는 게 정치 외교적인 거랑 같이 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사이가 좀 안 좋은 틈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잘 활용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이제 완전한 김칫국 드링킹이라기보다는 일단 김칫국 점점 뚜껑 관심이 땄어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외신이다. 예. 이건 무슨 뉴스입니까? 용 폴란드 이야기를 한번 해봐서. 이게 보라매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KF-21. 폴란드? 예. 핵심은 잠재적 고객이라는 거예요. 폴란드가. 예, 맞습니다. 예. 폴란드도 KF-21에 구매하고 관심 있다. 요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폴란드는 참 거의 이제 형제 국가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폴란드 입장에서도
한국과 그 폴란드의 역사적인 맥락이나 이런 게 비슷합니다. 네.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끼어 있듯이 그쵸. 폴란드는 독일과 이제 러시아 사이에 끼어 있는데 포인트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100%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폴란드도 독일과 러시아를 서로 양쪽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러시아는 그렇다 쳐도 독일은 그래도 같이 저기잖아 나토잖아요. 아, 사석에서 보면 이 역사적인 문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예. 예전에 그 조한범 박사님 출연하셨을 때 예. 그런 것도 같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일단 폴란드는 굉장히 이제 군비 높여가고 있고 네. 한국산 무기 많이 사가고 있는데 이제는 KF-21까지 검토한다는 거예요. 네, 요 KF-21 검토는 일단은 작년에 한번 후보로 올라갔다가 그 취소가 된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F-16 전투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했는데 네. 이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이 너무 비싸게 불러서 야, 이 업그레이드 비용이 몇 조 원 쓰는데 이걸로 새 전투기를 사면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가 로키드 마틴이 가격을 열심히 깎아줘가지고 역시 그때 경쟁 붙여야 돼요. 예, KF-21이 좀 수출할 기회가 조금 날아갔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관련자라든가 아니면 좀 이 수출에 관련 연관을 잘 아시는 분들을 보는데 이번에 G7 그 정상회담 때 그 방산 외교도 같이 해가지고 네. 동유럽이라든가 유럽 시장의 KF-21 홍보도 같이 하셨다고 하고 네. 지금 폴란드가 추가적인 전투기 수요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을 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유럽 인도네시아, 중동, 그 다음에 동유럽 이 세 개의 축으로 KF-21 수출이 좀 진행될 것 같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딱 하나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우리 주식이 잘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높아지는데 사실 세계 경제가 잘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높으신 분들끼리 그러니까 하이 레벨에서 KF-21 수출이나 이런 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아 요새 우리 경제가 안 좋아서 예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가 좀 많아서 그게 좀 걱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F-35보다 훨씬 싼데. 그러니까 거꾸로 그래서 F-35를 줄이고 F-35 20대 살 돈으로 F-35 10대 사고 KF-21 20대 사라. 그러면 그게 더 낫다. 그러니까 뭔가 그 가성비에 대한 그 니즈를 계속해서 자극시켜라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KF-21에 또 사업을 참여해가지고 공동개발로 성능 향상 뭐 이런 거 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국가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 전 세계 방위사업체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한국과 협업을 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KF-21에 자기 나라 물건 좀 달아주세요. 네. 자기 나라 장비를 만들고 있는데 걔들은 국방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달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찾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 할 때 그 대통령이 이탈리아랑 방문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탈리아 장비가 또 KF-21에 들어갑니다. 이 KF-21에서 레이더랑 함께 중요한 게 적외선 추적 장비라는 장비가 있는데 네네. 그게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라는 회사랑 한국의 하나 시스템이 같이 만들어요. 협력을 해가지고 반대로 레오나르도는 하나 시스템에서 레이더를 또 수입합니다. 근데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지금 현재 GCAP라 해가지고 영국과 일본이랑 같이 전투기를 만드는데 아무래도 경제력이 영국과 일본보다 작으니까 꼽사리 끼워서 이 전투기에다가 자기 나라 부품을 넣고 싶은데 지분율이 작으니까 목소리가 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고객이라든가 협력사가 필요했는데 KF-21이 이게 발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그 자기네 부품을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발전하자 좋겠네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럼 현지 마케팅을 할 때 그 현지 부품사들이 이제 같이 협력사들이 그렇죠.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강화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마케팅에서 이제 더 장점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의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 좋다. 네.